예,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근 의원입니다. 행안부 장관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용을 7조 1천억을 했습니다. 네.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 보면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 수입 전망이 틀릴 수 있습니다. 10% 이상 틀려서 사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처리 과정은 적법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7.2조 정도를 불용 처분한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추경으로 처리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이나 국고금관리법에 따라서 자금 배정 유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네.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자금 배정 유보 방식에 의해서 불용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절차적으로는 제가 볼 문제가 때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법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련 통지는 자료로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료로서 했습니까? 카톡으로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다는 지자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번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부세법 5조와 6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포함해서요. 예, 장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2 아십니까 혹시? 네? 보탬2. 보탬이요. 예, 네. 지방교부세 관리 네, 프로그램인데요. 9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자체가 거래하고 있는 금고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협이라든가 신협 등이 울며 겨자 먹기로 관련되어진 기관에 실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라고 또 라우성입니다. 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견해 어떠십니까? 예, 저거 제가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소방청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네, 어디 계신가요? 그 지금 소방 시설 및 장비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노후도 평가. 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그 매일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다른데요. 아마 시도별로 한 5%에서 8%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중요 소방 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부분이 노후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소방청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소방 분야 사업비를 전망 추계했는데 14조 6천억 원을 추계했더라고요. 예, 그 연간 2조 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금 소방교부세 교부율을 소방시설과 안전으로 나눠서 75대 25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희들이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면서 짧게 제가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예. 언니 말씀대로 저희들 현행의 유지가 필요하겠죠. 시도와 예. 저희들 중앙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부천 화재 사고는 사실은 장비의 노후, 그리고 시설의 노후, 그리고 점검 부족, 그리고 매뉴얼 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설과 장비를 위해서는 소방 분야에 많은 예산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법안 논의를 하겠지만 관련되어서 그 소방 시설비 75%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올해 말에 일몰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대로 또 아우성입니다. 각종 재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청장님, 그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경찰은 없고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만 계신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맞습니까? 컨트롤 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연일 이제 유일임 위원장은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구축하겠다.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를 요청하겠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4달 소집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행위가 맞습니까? 하나씩 물어보죠. 방송통신심의위원장께서는 나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방심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 경찰은 또 경찰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집중할 겁니다. 그 과거에 N번방 사태 때 텔레그램에 수사협정 요청한 적이 있죠, 경찰청에서. 예, 7번의 메일을 통해서 보낸 것 전부죠. 예. 답신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유일임 위원장은 하겠다는데 왜 경찰은 못 하는 거죠? 그 저희들이 누가 잘못입니까? 보내도 그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협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텔레그램의 그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유일임 위원장께서 이렇게 나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한 국제사법공조, 이거 유일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사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죠? 국제사법공조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예,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 법무부에서 하는 거죠. 예. 검사 또는 공수처장이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통해서 외무부 장관이 외국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유일임 위원장이 하겠다. 그럼 방심위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방심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행안부 장관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총리실이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데 총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유일임 위원장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릴 게 좀. 또한 사실 지금 제 텔레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경찰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디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이제 독일에 있었다가 아마 지금 그 두바이로 자꾸 뜨는데 두바이에 있다는 그 사실도 확인은 안 되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러시아라고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본사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그곳이랑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수사 공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임 위원장님만 나오셔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근